앞서 우리 동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가 주거 문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명을 했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 문제 해결할 분들은 다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명을 했을까? 도덕성은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전에 저 대통령이 대표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셨으니까 뭐 같이 일하기 좋아서 코드가 맞아서다. 뭐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기되는 게 왜 도대체 김현미 후보자를 지명했는가? 이게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이 정권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내년도에 경기지사로 출마시키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직 사퇴 시한을 생각하면 7개월짜리 장관이에요. 근데 지금 민자도로 문제, 주거 문제, 도시재생 문제 7개월 만에 싹 해결하고 그 뭐 하나님도 아닌데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장관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국내 유일한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전문 민간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6월 8일 날 김현미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쭉쭉 베끼면서 써내려가는 방식의 표절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뭐 의견을 밝혔는데, 이거 들으셨나요? 혹시 그 변희재 씨가 하는 연구소인가요? 뭐, 이 변희재 씨 그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아무튼 이렇게 국내 유일의 전문 민간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이 내용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이 논문에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논문이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드립니다. 네, 그 부분 오전에 얘기했죠. 네. 그리고 2014년에 이 기관에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 나는 논문을 안 쓰고 그냥 수료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이런 논문을 쓰고 분명히 졸업을 했는데 논문 안 쓰고 수료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특별한 사유 내지는 남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라 의심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에도 이쪽 기관에서 밝혔던데, 그 내용도 동의하실 수 없나요? 네,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2014년에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제가 뭐 그런 걸 기록하는 건 했었던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동의하지 않으신다니까 제가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 다니실 때 액수가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 돼서 최근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시죠? 그 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오전에 또 있었습니다만은 17대 국회 때 여동생이 6급 직원으로 후보자의 의원 사무실에서 국회에서 근무한 걸로 등록이 돼 있었던데, 그러면서 이제 2012월에 국회 가족 채용 금지법을 후보자께서 공동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맞죠? 17대 때는 가족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채용하셨고 이거 발의한 거 2012년에 제가 그 발의 사실관계만 제가 여쭤본 네. 겁니다. 여동생이 저 비서로 등록이 돼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사실이시죠? 규정이 어긋난 일은 없었고요. 법안에 발의 참여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여쭤보는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동생은 실제 그 4년 동안 그 근무를 의원실에서 실제 하셨나요? 하고 지금은 경력 단절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 대선 당시에 우리 후보자께서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1,500만 원짜리 고가 명품 외제 시계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셔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2009년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은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04년에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하던 캐피탈 회사 실무 책임자로부터 1,500만 원 받아서 뇌물죄로 기소된 사실 있으시죠?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해서 저를 기소해서 제가 모델을 받았습니다. 네, 저 보통 정당에서 지금 이런 게 기소만 되면 그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은 정당성은 오래 하셔서 아실 거고요. 그 재법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소 사실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전 KDN으로부터 1,164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했는데 이게 쪼개기 후원금이 아닌가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무혐의 판정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 의정생활 열심히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래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5대 비리보다도 음주운전과 선거법 위반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문 연구 기관으로부터 논문 표절의 이런 판정을 받으셨고 세금 탈루 사실도 드러났고 이런 적이라면 도덕성에 있어서 흠결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뇌물죄와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된 내용 같은 것은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해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후보자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 후보자님이 국토부 장관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적합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 지금 여러분이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연관성이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국회의원 3년 했다, 최초의 여성이다. 이건 적합성이 없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적합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또 주호영 의원님께서 그런 말 제 입으로 하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주택 가격 안정한다든지 안정시킨다든지 아니요, 부동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예.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고. 여기 보면 국가 기관산업 전체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하고 큰 전망을 가지고 수자원 관리를 하고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국회의원을 3번 하는 동안에 17대 때는 정무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대하고 20대는 지금 기재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바라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 문제도 사실은 국토교통 문제도 그게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택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재부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도 또 제가 실제로 그런 그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같이 참여했었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법안 발의한 것도 하나도 없으시죠? 어떤 거에 관련해서요? 우리 국토부와 관련돼가지고. 국토부에서의 제가 공동 발의한 건 있고요. 공동 발의한 것밖에 없으시죠?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법사위나 기재부에 기재위에 낸 법들은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예. 공동 발의한 거는 한 19건 중에 예. 우리 소관 한 6건 정도는 아예 참여를 안 하셨는데 그 회의도 그렇고 그 18년 동안에 제가 장관한 것을 쭉 보니까 말이죠. 거의 다 이 연관성이 있어요. 즉 간접적으로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이제 연관성이 없는 분이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무슨 개혁에 이제 의지가 있다. 개혁 의지는 당연히 있어야죠. 장관의 개혁 의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제일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약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낙하산 인사다. 또 우리 후보자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또 선피하다. 하는데 어떤 경우가 그럼 낙하산 인사고 어떤 경우가 선거 마피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피아라고 제가 규정을 했었던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가는 것을 제가 선피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포함하느냐 문제는 또 논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재위 활동을 했었고 또 예결위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SOC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뭐 전문가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외한인데 단지 문재인 캠프에 있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복하시는 내용이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네. 그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 아시죠? 네. 지금 보고는 좀 받으셨습니까? 네. 예. 그게 지금 전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그게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구공항은 군공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2군데 정도가 후보지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선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민간 부분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함께 참여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 그 공항까지 공공항 부분은 군대 문제지만은 네. 전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 뭐고 하면은 이게 새로운 공항 자체가 지역 거점의 국제 공항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제공항까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국토부에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역 거점으로 국제공항 능력은 없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저번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 저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때 선결을 한다고 했고 전 정부에서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화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전 정부에서 결정된 얘기입니다. 네네. 예, 그거는 그대로 하실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무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점검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여러 저 후보자님 지금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후보자님 그 저 논문 그 표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면 제가 지금 아주 상세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어? 그렇게 사실관계하고 평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사실이 이게 지금 완전히 베꼈었느냐 안 베꼈었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표절이 맞죠? 표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표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논문을 처음 쓴 거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쓰는 논문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처럼 논문을 정교하게 잘 쓰지는 못했을 아니 것입니다. 학문 아니라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대학원도 말씀하신 지금 공무원들이 그거다 특수대학원 다니잖아요. 네네. 그럼 학위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학위 논문 작성하는데 후보자 같이 그렇게 작성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쓰면 좋겠죠. 그런데 제 논문은 작성은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의 문제예요. 지금은 이거는 논문 작성의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점검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표절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이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추가로 제가 나중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기록하는 건 했었던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동의하지 않으신다니까 예, 제가 예.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 다니실 때 액수가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 돼서 최근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시죠? 그 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오전에 또 있었습니다마는 17대 국회 때 여동생이 6급 직원으로 후보자의 의원 사무실에서 국회에서 근무한 걸로 등록이 돼 있었던데 그러면서 이제 2012월에 국회 가족 채용 금지법을 후보자께서 공동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맞죠? 17대 때는 가족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채용하셨고 이거 발의한 거 2012년에 제가 그 발의 사실관계만 제가 여쭤본 네. 겁니다. 여동생이 저 비서로 등록이 돼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사실이시죠? 규정이 어긋난 일은 없었고요. 법안에 발의 참여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여쭤보는 참여했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동생은 실제 그 4년 동안 그 근무를 의원실에서 실제 하셨나요? 하고 지금은 경력 단절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 대선 당시에 우리 후보자께서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 도덕성에 있어서 흠결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뇌물죄와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된 내용 같은 것은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해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후보자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 후보자님이 국토부 장관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적합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 지금 여러분이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연관성이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국회의원 3년 했다, 최초의 여성이다. 이건 적합성이 없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적합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또 주호영 의원님께서 그런 말 제 입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 가격 안정한다든지 안정식. 앞서 우리 동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가 주거 문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명을 했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 문제 해결할 분들은 다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명을 했을까? 도덕성은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전에 저 대통령이 대표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셨으니까 뭐 같이 일하기 좋아서 코드가 맞아서다. 뭐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기되는 게 왜 도대체 김현미 후보자를 지명했는가? 이게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이 정권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내년도에 경기지사로 출마시키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직 사퇴 시한을 생각하면 7개월짜리 장관이에요. 근데 지금 민자도로 문제, 주거 문제, 도시재생 문제 7개월 만에 싹 해결하고 그 뭐 하나님도 아닌데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장관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국내 유일한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전문 민간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6월 8일 날 김현미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쭉쭉 베끼면서 써내려가는 방식의 표절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뭐 의견을 밝혔는데 이거 들으셨나요? 혹시 그 변희재 씨가 하는 연구소인가요? 뭐 변희재 씨 그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아무튼 이렇게 국내 유일의 전문 민간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이 내용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이 논문에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논문이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오전에 얘기했죠. 네. 그리고 2014년에 이 기관에 우리 김명미 후보자께서 나는 논문을 안 쓰고 그냥 수료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이런 논문을 쓰고 분명히 졸업을 했는데 논문 안 쓰고 수료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특별한 사유 내지는 남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라 의심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도 이쪽 기관에서 밝혔던데 그 내용도 동의하실 수 없나요? 네,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2014년에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런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1,500만 원짜리 고가 명품 외제 시계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셔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2009년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은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04년에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하던 캐피탈 회사 실무 책임자로부터 1,500만 원 받아서 뇌물죄로 기소된 사실 있으시죠?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해서 저를 기소해서 제가 모델을 받았습니다. 네, 보통 정당에서 지금 이런 게 기소만 되면 그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은 정당성은 오래 하셔서 아실 거고요. 그 재법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소 사실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전 KDN으로부터 1,164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했는데 이게 쪼개기 후원금이 아닌가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무혐의 판정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 의정생활 열심히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래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5대 비리보다도 음주운전과 선거법 위반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문 연구 기관으로부터 논문 표절의 이런 판정을 받으셨고 세금 탈루 사실도 드러났고 이런 적이라면